지방으로 발령이 난 남편은 지방에서 하숙집을 얻어서 직장에 다녔고, 우린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 부부였다. 오늘도 주말이라 남편에게로 왔다. 남편에게 변태적으로 밤새 시달리다가 해가 중천에 떠서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남편이 없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었다. 머리가 깨지려고 하는 것을 참으면서 일어나 남편의 비상약통에서 두통약을 먹고서 거실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다. 남편은 아마도 근처 저수지에 취미인 낚시를 하러 갔을 것이다. 남편은 모기들 때문에 밤에는 낚시를 잘 하지 않고 나대만 한다. 왼수 덩어리.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의 식사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다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서 난 남편이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남편은 찔리니까 지금 낚시 한답시고 나가 있는 것이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나가서 남편의 식사 준비를 마치고서 서울로 올라갈 채비를 했다. 그리고 걸어서 가면서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았어요. 그 벌로 다음 주에는 오지 않을 거니까 밥 차려둔 것 드시고 치우세요. 저 지금 올라가요. 라고 하자 남편은 다급하게 매달리듯이 말을 한다. 미안해. 여보. 내가 이성을 잃고서 그만. 조금 심했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안 온다고요. 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것 같아요. 끊어요. 난대꾸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다. 내가 남편이라면 미안해서라도 사과하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터미널에 태워다 주겠다고 할 것 같은데 남편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갑자기 15년 넘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온 내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나왔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정신없이 걸어갔다. 차로는 10여 분이면 되는 거리가 걸어서 가려니 한참 걸리는 거리였다. 눈물은 왜 그렇게 하염없이 흐르는지 모르겠다. 저기요. 자리가 남는데 타실래요? 터미널 가시죠. 라고 익숙한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들려온 것은 시내가 보이는 초입에서였다. 누구야? 들어본 목소리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난 뒤를 돌아봤다. 내 뒤에는 조그만 승용차에 어제 봤던 기사가 선글라스를 쓰고서 나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그 남자의 미소가 해맑게 느껴지면서 정이 가는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타시려면 얼른 타세요. 요금은 안 받을 테니까요. 어떻게 여길 왔어요? 하면서 열려진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대고서 물어보는데 빠방 하면서 남자의 차 뒤에 서 있던 덤프트럭이 신경질적으로 크락션을 울려댄다. 얼른 타세요. 타고 이야기하죠. 저 무식한 덩어리가 제 차를 깔아버리기 전에요. 남자는 몸을 조수석 쪽으로 숙여서 차 문을 열어준다. 난 덩달아 급해지는 마음에 얼른 차에 올랐다. 6시 차로 가신다면서 벌써 길을 나섰어요. 남자가 능숙하게 운전을 하면서 나에게 묻는다. 아니 어쩌다가 조금 일찍 나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계세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이곳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이쪽 노선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곳에 올 때마다 찾아뵈니까 불효자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머쓱하게 웃어 보인다. 좋네요. 일도 하고 부모님들도 챙겨드리고 라고 하면서 난 남편이 생각나서 창밖을 보면서 무표정한 얼굴이 되어버렸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묻는다. 문제는 무슨?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다 그렇죠. 성의 없이 대답을 했다. 아, 아저씨하고 다투셨구나? 하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면서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나를 위로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잊을 수 있게 해줄래요? 내가 생각해도 대담한 말을 했다. 제가요. 어떻게요? 아무런 말도 못하는 내 마음속에서는 나를 한번 안아줘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말 대신 나온 말은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싶네요. 시간 되세요? 물론이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시 차로 배차를 맞춰 두었거든요. 앞으로 5시간 30분 정도는 시간이 있고요. 누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여줬다. 누님의 기분이 풀릴 만한 곳으로. 모시죠. 남자는 시내에서 갑자기 유턴을 해서 차를 다른 곳으로 몰기 시작했다. 차를 20여 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조그만 포구였다. 지금은 폐허선들과 갈매기만 있었고 10여 호 남짓되는 집들도 모두 다 폐허처럼 변해버린 곳이었다. 넘실거리는 바닷물 물결만 빼면 완전히 죽은 동네였다. 어떠세요? 이곳 죽은 것 같죠? 그런데 살아있거든요. 전 힘들거나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는 꼭 이곳에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간 집들을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바다를 봅니다. 그러면 마치 물결 따라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썩 유쾌한 바다 풍경은 아니었지만 지금의 내 감정으로서는 바다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기에 가만히 낡은 선창에 서서 물결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는 내 옆에 가만히 서서 나와 같은 시선으로 바다를 보고 있었다. 기분이 좀 풀렸어요. 30여 분을 기다려준 남자는 나에게 말을 했다. 네. 고마워요. 덕분에 울적했던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저씨하고는 왜 울적해요?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요?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 건가요? 약간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묻는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부부지간에 일이라서요. 네, 그래도 궁금하네요. 하면서 뭔가 여운을 남긴다. 난 거기서 그 남자에게 더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하고 말았다. 사실 부부관계 때문이에요. 남편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관계는 관심이 없고 자신만 충족시키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술을 먹고 자는 동안에 몹쓸 짓까지 했어요. 거기까지 말하고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야? 라는 후회를 했다. 아, 그거구나. 결혼하면 그런 위기가 온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서 차에 먼저 오른다.
나도 따라서 조수석에 오르자 남자는 내가 앉은 조수석 시트에 팔을 두르고서 뒤를 보면서 전진으로 들어왔던 선창을 후진으로 나간다. 저기 내가 너무 주책 맞죠?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하고 난 내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남자가 갑자기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난 그걸 뿌리치려고 했지만 웃기는 것은 내 두 팔이 자유로운 상태였는데도 두 팔은 그대로 두고 있었다. 죄송해요. 누님 보면서 제가 이성을 잃어서. 남자가 나에게 사과를 했다. 난 딱이라도 때릴까? 했던 마음을 남자의 진심 어린 사과로 인해서 사그러뜨리고 말았다. 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서 자동차 바닥을 보고만 있었다. 남자가 차를 움직이려고 기어를 넣을 때 여기는 지금 아무도 안 살아요. 네, 라고 대답한다. 그럼 잠시만 차를 멈춰봐요. 남자가 급하게 차를 세운다. 나를 남편과 다르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이에요. 절대로. 남자는 능숙하게 조수석 시트를 눕히면서 네. 비밀입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 자리가 불편하죠? 뒷자리로 갈까요? 난 대답 없이 남자를 따라서 얼른 자리를 옮겼다. 난 그대로 정신을 놓아버리고 말았다. 남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런 후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렸네 라고 하더니 운전석으로 가서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다. 어머, 천천히 가요. 허둥거리면서 말을 했지만 남자는 배차 시간에 늦는다면서 정신없이 차를 몰았다. 잠시 후 남자는 내가 기다리는 곳에 버스를 몰고 들어왔고 나는 그런 남자에게 눈인사를 해주면서 버스에 올랐다. 내가 올라가자 남자는 의미 있는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나도 살짝 웃어주면서 남자의 이름표를 봤다. 박기정, 남자의 이름이었다. 난 여유 있게 기정의 뒷자리에 앉았다. 난 밤새 남편에게 시달리고 방금 전 기정과의 시간에서 오는 피로감에 기정은 신경도 쓰지 못하고서 그대로 골아 떨어졌다. 한참 후 잠에서 깨어났다. 어머, 누가 보면 어쩌려고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버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버스는 승객들이 내리는 곳이 아니고 버스들이 일렬로 서 있는 주차 공간이었다. 앞에도 버스가 있었고 양옆에도 버스, 뒤에도 버스만 있었다. 오늘 운행을 끝낸 버스들만 있어서 아무도 없어요. 그런 후 어머, 이걸 어째? 난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가시게요.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들 때문에 그럴 여력이 생기지 않았다. 다음에요. 다음에 언제요? 알잖아. 항상 같은 시간에 차 타는 거. 토요일 3시 반요. 기다릴게요. 라고 하면서 나보고 먼저 가라고 한다. 난 가볍게 손을 흔들어주고서 버스들이 가득 찬 주차장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다. 그리고 목요일에 남편의 전화가 왔다. 이 인간이 이제야 전화질이야?
이제 주말 다가오니까 생각이 나나 보지. 남편에게 사정 봐주지 않고서 싸댔다. 남편은 나름대로 사과 아닌 사과와 통사정을 했고, 난 기정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모시기는 척하면서 남편의 하숙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빨래감과 밑반찬이라도 가져다 주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난 남편에게 가기 전에 기정을 먼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전에 난 터미널로 향했다. 연락처도 모르고 무작정 나선 것이었다. 터미널에 있는 버스 회사의 사무실에 가서 박기정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찾으니 지금 운행 중이라고 한다. 난 간단하게 내 핸드폰 번호만 메모해주고 나왔다. 그리고 내가 집에서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님, 맞죠? 라고 들뜬 목소리로 기정이 나를 확인한다. 응, 맞아요. 말 편하게 하세요. 응, 나 맞아. 잘 지냈어? 아뇨. 누님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나도 그래서 찾아갔는데 없던데. 우리 오늘 봐요. 라고 한다. 몇 시에 오는데? 이따가 5시쯤이면 터미널 들어가요. 5시면 그럼 아이들 학원 보내고 6시 반에 보자. 어디서 볼까? 아이들 학원 가면 집에 누님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괜히 밖에서 같이 다니다 아는 사람 만나거나 하면 누님 입장이 곤란해지잖아요. 제가 누님 댁으로 찾아갈게요. 그럴까? 그럼. 알았어 여기는 하면서 난 우리 집 아파트 동호수를 알려주고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난 곧바로 청소를 시작했다. 별다르게 청소할 것은 없어서 일찍 청소를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오기에 밥을 먹이고 일찍 나가서 놀다가 학원 가라고 내보내고서 샤워를 정성스럽게 하고서 간단하게 화장을 하면서 립스틱은 평소에 바르지 않는 빨간색을 진하게 발랐다. 좀 천박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 지우고 칠하기도 귀찮고 마땅히 바를 것이 없었다. 시계를 보니 기정과 약속한 시간이 되어간다. 난 가지런히 정리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린다. 누구세요? 저 박기정입니다. 난 얼른 문을 열고서 기정을 얼른 들어오라고 하고서 문 밖을 봤다. 앞집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기정이 들어오자마자 시작했다. 잠시만. 문 좀 닫고 기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난 간신히 문을 닫고서 잠궜다.